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2013년에 네. 저희가 작년에 뵙고 네. 올해 뵙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새해 초부터. 네. 약간 새해 초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저는 이번에 사연을 보면서 네. 약간 그런 궁금증도 들었어요.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네. 사실 모든 사랑은 다 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도 이렇게 쭉 사연을 보다가 보니까 네. 많이 괴로운 사랑 혹은 남들한테 욕먹을 가능성이 많은 사랑, 그게 더 적합한 표현이지 해서는 안 될 사랑이라는 건 없지요, 사실. 그렇죠. 요새가 뭐 옛날에 2000년 전부터 바람 피웠다고 돌 맞아갖고 죽는 세상도 아닌데요. 그래서 약간 가슴 아픈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빠르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세 가지밖에 소개를 못 해드려서 맞아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사연부터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분 사연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일하다가 만난 유부남인 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귀고 있으신가 봐요. 저는 IT 쪽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몇 달 전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느 대기업에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빨리 마쳐야 하는 일이어서 거의 몇 달을 저희 회사가 아닌 그 회사로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답니다. 저희같이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을이고 그쪽이 갑이기 때문에 항상 눈치가 보이고 상하관계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상대방 과장님은 되게 젠틀하시더라고요. 30대 중반이신데 20대로 보여요. 중요하죠, 이런 거. 대체적으로 이런 일로 파견을 나가면 구석에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게 마련인데요. 과장님은 점심 식사 때나 회식 때도 항상 함께 하도록 챙겨주셨어요. 주위에 물어보니까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한 스타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프로젝트가 막판이 되면서 주말에 스타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일을 하게 그러다 프로젝트가 막판이 되면서 주말에 스타일이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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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프로젝트가 막판이 되면서 이란 얘기를 들어서 그냥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사이 잠깐 가까워지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과장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세상에. 점심 때 한번 만나자고요. 저희 회사랑 과장님 회사가 그리 멀지 않거든요. 점심을 먹는데 과장님이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만나고 있답니다. 그냥 손잡고 헤어질 때 입 맞추는 사이였는데 지난 주말 만났을 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어요. 그 순간은 진짜 행복했는데 집에 와서 비로소 걱정도 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답답해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죠? 만나면 과장님은 사모님과 지내기 힘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사모님과 헤어지고 저와 결혼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진짜 불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과장님과 헤어지기는 싫어요. 과장님은 그동안 제가 만난 남자와는 진짜 다르고 점잖고 멋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랑과 전쟁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근데 실제로요. 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네. 뭐 이렇게 결혼하고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이런 여자분은 또 그런 거 되게 선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살 어린 또 여자분이랑 또 일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바람나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새는 옛날에는 이게 이혼을 안 하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좀 여자 입장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저쪽 남자니까 네. 남자고 저또 늙은 남자니까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입장에서만 또 생각하게 되니까요. 저는 일단은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점에서? 저는 좀 그렇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은 원래 그냥 이 남자분이 굳이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참 사랑해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웃기지만 굳이 따지자면 남자분이 조금 더 잘못이 있지 않나. 원래 이렇게 친절한 스타일이고 원래 누구에게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사실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의 생각은, 저의 사고는 한 번 바람을 핀 사람은 두 번, 세 번이 쉽다. 뭐든 첫 번째가 어렵다. 이런 주의라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님 말씀에 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남자의 심리들을 갖다 얘기하다가 보면은 남자건 여자건 흔히 저희가 이제 바람이 나게 되면은 그게 텔레비 같은 데서는 괜찮은 사람이 천생연분인 사람을 뭐 만나서 바람이 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바람을 피는 많은 이유는 마음이 여기까지가 차서 뭔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압력을 갖다 바람으로 빼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이 과장님은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현재 바람을 피고 있는 이유가 뭐 집에서의 답답함, 뭐 갑갑함, 나이에서 오는 뭐 부담감, 혹은 또 실제로 요 나이 중년 남자들 중에 우울증이 생겨서 바람 피는 남자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마음이 뭔가 허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들은 아주 심하지 않은 우울증인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우울증이 와서 바람이 났는데 우울증은 1년 있으면 저절로 낫거든요. 1년 있으면 제정신 돌아오게 되면은 아우 이러다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칼같이 또 잘라버려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과 같이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만남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 그러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과장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간 다음에 특히 더군다나 제가 얘기한 대로 과장님이 현재 마음을 주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묻는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압박감 때문이다 그러면 헤어지는 게 낫고 또 과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보면 이렇게 바람피는 남녀의 심리가 있는데요. 서로 그렇게 남편 욕, 부인 욕을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서로 또 위로해주는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이제 B가 부인이고 C랑 하잖아요. 그래서 A가 나 어제 내 부인한테 너무 화가 나서 화냈어. 그럼 또 C가 또 말려줘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여자한테. 그러니까 서로 또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바람피게 되는 연인의 얘기의 절반이 원래 사귀던 사람 욕하는 게 일이래요. 흉보고. 근데 만약에 얘기했다가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부인은 너무너무 이상해 뭐 싸나워 그렇잖아요. 그런 동정심이 갈 수도 있지만 걸리면 진짜 큰일인 거예요. 빨리 헤어져야 되고 그 끔찍하지요. 머리집 휘어잡히고. 그래서 저도 헤어져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은 헤어지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자분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자분도 이 여자분이 좀 그런 게요. 이게 회사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뭐 제가 아주 한없이 나쁘게 얘기를 해보면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회사는 잠깐이잖아요. 쉽단 말이죠. 그런 부분.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도 정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절한 남자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과장된 친절을 베푸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모른다 지금. 너무 모르고 그냥 너무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에만 보고 감정이 간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되게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네. 마지막으로 1분만 말씀드리면 유부남을 사귀는 여자분들한테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부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유부남이 갖고 있는 가정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거를 갖다 부럽기 때문에 사귀는 경우에 그런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또 대기업 사원이니까
학벌도 괜찮을 테고요. 집안도 괜찮고 어쩌면 이 여자분도 또 그런 본인이 워낙에 지금 힘들고 열등감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가는 경우에는 또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네. 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네. 네, 이건 남자 분의 사연인 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네. 저는 1학년 말에 친구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귀엽고 아주 밝은 여친이에요. 저한테도 되게 잘해줘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요. 원래 여친과는 작년에 진짜 뜨거운 사이였어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주말마다 외식하고 여관에 가고는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자친구도 저만큼 열렬했답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서로 핑계를 대고 집에서 나와서 세일을 얻어서 같이 지낼까 계획도 세웠지요. 그런데 둘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달 전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클럽에 놀러 갔다가 다른 테이블에 놀러 온 여자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쪽도 생일 파티였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데 여자 꼬시러 가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어울려 왜 웃으세요? 아니 보통은 한 번도 없었다고 늘 얘기를 하지 그렇군요. 않나요? 네. 그냥 어울려 술이나 마시자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섹시하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눈길을 주니까 그쪽도 알아채고 그냥 우리 분위기도 막 달아오르고 그래서 함께 진한 춤도 추고 러브샷도 하고 그랬답니다. 사실은 그냥 그렇게 끝날 생각이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제 번호를 안 주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며칠이 지나고 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여자친구도 예쁘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걔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꾸 여자친구가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귀엽게 들리던 말투도 귀척하는 것처럼 왠지 억지 같고요. 여자친구가 손잡으면 전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여자친구도 왠지 제가 달라진 걸 느낄 것 같아요. 새로 만난 여자애는 디자인 계통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지 진짜 눈에 확 띄어요. 도발적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동안 알고 지내던 여자들과는 달라요. 같이 있으면 진짜 녹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지만 이 여자를 안 다음부터 지금 여자친구가 여자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고 옛날 여친과 헤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막상 옛날 여친과 헤어졌는데 새로 사귄 애가 떠날까 봐 더 걱정이에요. 새로 사귀는 여자애는 왠지 자유분방해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연을 2개를 봤는데 제가 자꾸 웃음이 난 이유가 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과는 달라요. 늘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위험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받을 만한 사랑에는 늘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과는 달라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들어보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웃음이 났던 거고, 근데 별로 그게 주변에 보면 근데 별로 안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랬고,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자의 사랑과 남자의 사랑이 다른데요. 네네.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개방되면서 여자분들한테도 이제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뭐 연애하면서 뭐 관계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남자들은 보다가 보면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1000배, 10,000배, 100만 배는 더 성적인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옛날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게 보통 막 이렇게 관계 가지고 싶고 그런 게 한 1, 2년 정도 가게 되면 남자는 확 식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남자들도 어려우면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여자친구이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게 되거든요. 자기를 보강해주는 뭐 나는 뭐 교양이 부족하지만 우리 여자친구를 보면 너무너무 교양이 있어. 혹은 또 나는 좀 냉정하지만 우리 여자친구는 따뜻해. 배울 점도 보고. 근데 남자 중에 어떤 남자는요, 진짜 섹스밖에 안 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 남자는 지금 굉장히 섹시한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지만 상대방 여자한테 생물학적으로 질릴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 남자분은
아, 남자분 이거 화내는 거 아닐까 혹시 찾아와서 내가 짐승으로 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옮긴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섹시하고 더 이쁜 여자를 보니까 옛날 여자가 여자를 안 보이는 거죠. 참 근데 좀 비겁해요. 또 이 지금 여자는 굉장히 이쁜 것 같이 보이니까 네. 체할까봐 또 겁내하면서 옛날 여자는 잡고 있고 싶고. 네. 그런데 제가 남자분한테 한 제 느낌은 옛날 여친과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건 참 좋은데요. 네. 네?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책임감 있게 얘기하고 배려하고 하는 게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게 비밀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분위기도 있고 뭐 핸드폰 이렇게도 알고 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를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뭐 자기 보험용으로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헤어지고 네? 그리고 어차피 이 남자분은 섹스 지향적인 남자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이건 안 체이건 이 여자랑은 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는 굉장히 좋은 말이 있잖아요. 네. 나가긴 싫고 남주긴 아깝고. 네. 지금 이 옛날 여자친구를 지금 딱 그렇게 해서 네. 잡고 있는 것 굉장히 같은데. 잔인한 일이에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이쯤에서 되게 궁금해지는 게 네. 사랑은 하나인가요? 아,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이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가 아주 싫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얘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좋아졌어 이러면 이건 사랑이고 이건 그냥 좋아하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있게 되거든요.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요. 나는 한꺼번에 5명의 여자를 사랑해요. 네. 그러나 다른 5명의 여자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네. 5명의 여자 중에 뭐 3명은 그렇게 받아들여주는데 한 명은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은 네. 그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랑은 공정하고 배려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여친한테 고백했어요. 난 섹시한 여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여친도 잘 됐다. 나도 사실 너보다 훨씬 섹시한 남자랑 사귀고 있었는데 우리 서로 껍질을 벗고 우리 서로 2대2로 서로 사귀자.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친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어떤 그 상대방한테 배려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갖고요. 사랑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사랑은 왠지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한쪽이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이 여친도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진짜 만약에 원하신다면 지금 여자친구는 정리하는 게 맞다. 네. 이미 다른 마음을 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바람피는 제 친구들한테도 제 친구들. 네? 이걸 어쩌죠? 제 친구들 어쩔 수 중에서도 없어요. 바람피거나 네. 바람피려는 애들이 있으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상대방 마음은 네 마음이랑 다르다고. 너는 그 사람이랑 바람을 피지만 그 사람은 너를 진정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귈 때는 좋아서 사귀지만 헤어질 땐 절대로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네. 상대방 마음은 내 마음이랑 같지 않고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만치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꼭 얘기해 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2개 중에 어느 걸 하는 게 나을까요? 3번째랑 4번째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 이건 괜찮다고 보고요. 네 번째를 하는 게 4번째. 4번째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남자 네네, 사연. 네. 4번째 사연 진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사랑이에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남자분 사연이에요. 네,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인데요. 사랑에 빠졌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남들은 다들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보면 난리를 치는데 저는 여자들이 그냥 예쁘다는 정도를 빼면 관심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 아이돌이 화장이라도 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더 두근거렸어요. 실제로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같은 반 애들 중에서도 남자아이들한테 마음이 끌리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면 손잡고 키스하는 상상도 했고요. 서로 그런 사이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친한 남자애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서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이 소문이 나면 왕따라도 당할까 꼭꼭 숨겨뒀지요.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서클 활동을 하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어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걔도 남자친구는 왠지 달라요. 우리는 좋아하는 영화도 같고 좋아하는 음악도 같고 좋아하는 글도 같고 진짜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마치 단짝처럼 항상 붙어 다닌답니다. 둘이 영화 보러 가면 서로 살이 닿을 듯 말 듯하면 손이라도 꽉 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주위에서는 친구들이 너희들 서로 사귀냐고 놀리고는 해요. 그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잡아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막상 그러자니 두려워요. 혹시라도 저 혼자 착각을 한 것이고 그 친구가 제가 이렇다는 것을 소문을 낼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더라도 그건 역시 두려워요. 제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저는 알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남자끼리 사귀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상상을 하면 왠지 가슴이 막 쿵쾅거리면서도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첫사랑이어서 그런 걸까요? 남들처럼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면 여기저기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더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이거 예, 제가 아까 웃었던 건 사실 이 사연이 가벼워서 웃은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도 아까 다른 남자애들이랑 달라요 하길래 네, 그게 너무 웃겨서. 그거는 모든 사랑의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상대방이 맞아요. 유일한 존재 같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사랑에 빠질 때 그렇게 느끼잖아요. 네. 어떻게 이 사람 진짜 다른 것 같다. 이 사람 너무 멋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다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었던 거였고요. 그러면 볼게요. 일단 남자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네. 뭔가요? 그러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하는 네네. 건데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론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부드럽고 그러면 동성애가 된다. 뭐 아빠가 너무 공격적이면 남성성을 못 받아들여서 동성애가 된다. 네.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같이 네. 정신분석 이론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시작해서 동성애가 없는 나라는 없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이 정도인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생물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발현이 되냐, 표현이 되냐는 그 시대에 따라 다르대요.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표현이 되는 시대이고요. 그래서 참 이건 저도 의사이지만 뭐라고 얘기하기 참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진짜 만에 하나 착각이었고 네. 이게 막 소문내고 그러면요. 네. 진짜 아직은 그렇잖아요. 네.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고 네. 창피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성끼리 사랑을 하건 동성끼리 친구를 하건 상대방이 진지하고 진실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진실된 사람이면은 아마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상대방의 친구가 동성애자건 아니건 간에 소문을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네. 또 동성애자건 아니건 간에 태도가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짜 이 친구가 그리고 이 본인이 동성애 인간이란 건 비밀을 갖고 남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요 가슴이 네. 답답해서 네. 미칠 지경이 돼요. 그래서 작년이든가에 어떤 분이 나이 암으로 걸려 60대든가 70대인 분인데 암으로 걸려 죽기 바로 전에 10년 전 살인사건을 갖다 고백했대요, 경찰한테. 근데 그분은 고백해서 괜찮은데 공범들은 굉장히 억울했지요. 비슷하게 비밀이란 게 그렇거든요. 결국 단지 사랑을 고백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네. 진짜 자기가 믿을 수 있고 뭐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가 아니라요. 진짜 매일매일 보는 믿을 수 있는 누군가한테 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네. 인간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은 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을 고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감추어진 진실을 누군가한테는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친구가 그 진실을 받아들여주고 감당하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이 친구가 동성애자이건 아니건 간에 얘기해보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네네. 그런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동성애자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들 남녀간이 사귀다가 보면 네가 좋기는 한데 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고백했는데 또 나도 네가 좋아서 같이 다니긴 하는데 사랑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은 네. 모든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간에 겪을 수 있는 또 첫사랑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지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일종의 도전이네요. 사랑은 다 도전이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중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면 뭐 이루어질 거라고는 사실 장담할 수 없고 이걸 네.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자기 감정에 솔직해질 수는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커밍아웃의 두려움이 있고요. 네. 첫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양자의 두려움이 함께 만나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 두려움을 한번 이번에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안타깝네요. 근데. 네, 안타까워요. 네, 왜냐면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남자를 좋아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사랑은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축복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 상대가 자기랑 동성이라고 해서 축하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파야 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성이라고 전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사연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대단하지만 옆에서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꼭 이분의 사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고 첫사랑이 상처받지 않고 맞아서 이제 상대방도 또 같은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분이고 또 진실된 분이고 뭐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어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완성된 인간이 되는 동안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라잖아요. 확률상 안 이루어지죠. 슬프고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고 슬프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더라도 막 그렇게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첫사랑이잖아요. 원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네. 좋겠지만 혹시 안 이루어지더라도 맞아요. 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뭐 너무 많이 오는 거니까요. 너무 많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 분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하나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래요. 근데 남자애가 이제 좀 자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고 해가지고 힘들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저는 딸아이 가진 중학생 딸이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빨리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빠의 입장에선.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현명하게 넘으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우 10대가 임신하면 얼마나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왜냐면 아이들에게 감춘다고 지금 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학교에서 콘돔을 나눠줘야 되나요? 아유, 그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잘 알게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이미 이만큼을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오니까 요만큼 알고 있는 애한테 막 이렇게 감추면서 요만큼만 알려준다고 애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이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가 혹시 정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언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그래도 무서워요. 이 나이 때 남자애들은 하는 게 그 생각밖에 없는데. 다음번 이걸로 한번 격한 토론을 나누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새해 첫 주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새해에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
전부 다 사랑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좋은 사랑을 갖다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는 또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는 네. 걸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